주식만 뉴욕 거주한 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직장상의 클레임을 전문을 하고 있는 섬세한 변호사 박유철입니다. 저는 1화에서 13화까지는 직장상의 클레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화부터는 각 직군별로 사고가 일어났을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15화의 주제는 바로 우버, 리프트, 옐로우캡, 한인 콜택시, 그리고 앰뷸런스 드라이버와 같은 운송입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저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유명한 소송 전문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거치면서 당신들의 사고가 일반 사고 상해가 아닌 직무 관련 사고였음을 확인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버나 리프트, 옐로우캡, 한인 콜택시의 경우 자신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스스로 근무 시간을 규율하면서 동시에 1099을 파일하시는 까닭에 당신들을 스스로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뉴욕 직장상해 보험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자동차 사고는 직무 관련 케이스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손님을 태우고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앱을 켠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는 직무 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됩니다. 옐로우캡의 경우 손님을 태우러 가고 있거나 손님을 태우고 있다가 사고 난 경우 직무 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되고요. 앰뷸런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일종의 회사와 같아서 그 자동차에 들어선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관계없이 직무 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됩니다. 이 사고란 어떤 환자를 앰뷸런스로 옮기다가 사고 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인 콜택시가 좀 애매한데, 원칙은 그 손님을 콜택시로부터 받았고 손님을 태우러 가다가 혹은 태우고 있다가 사고 난 경우 직무 관련 케이스로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콜택시가 직장상의 보험을 들어놓고 있지 않을 까닭에 만약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던 한인 콜택시의 케이스라면 직무 관련 케이스로,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사고상의 케이스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상의 케이스로 성립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치료비를 어느 보험사가 처리하냐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에는 블랙카 펀드라는 직장상의 보험사가 있고, 옐로우캡의 경우에는 히어포드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앰뷸런스 드라이버는 각기 다른 보험사가 존재하고요. 한인 콜택시의 경우 대부분 블랙카 펀드를 직장상의 보험사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상의 케이스로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직장상의 보험사가 커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노폴트란 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폴트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사 그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바로 내가 들고 있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노폴트의 취지입니다. 뉴욕이라는 곳이 워낙 사고가 많은 까닭에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폴트를 따름으로써 빠른 치료를 돕도록 하는 것이지요. 직장상의 보험도 노폴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의 잘못에 인해서 그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직장상의 보험으로 치료비가 커버되게 됩니다. 만약 그 자동차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상의 클레임과 소송이라는 두 개의 케이스를 갖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케이스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여러분들은 직장상의 클레임뿐만 아니라 소송으로부터 양쪽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죠. 사고가 일어난 직후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내 부상이 응급실을 갈 만큼 심각한 것인가? 만약에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뼈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응급실행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 응급실을 가지 않으신 손님은 나중에 MV104라는 폼을 따로 파일하시면 됩니다. 경찰 리포트든 MV104든 사고 날짜, 시간, 장소, 사고 경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고 날짜와 시간, 장소는 직장상의 보험사가 그 케이스를 직무 관련 케이스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고 경위는 직장상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폴트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는 사고 직후 30일 내에 앱을 사용하여 사고 사실을 우버와 리프트에 보고하셔야 하고요. 옐로캡이나 한인콜택시, 앰뷸런스 드라이버는 따로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클레임 넘버가 나오게 되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직장상해 클레임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C3.0이라는 폼을 파일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C3.0이란 사고자 본인의 사고 보고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게 사고 직후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아프구나 하는 부위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C3.0에는 가능한 사고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상 부위들을 적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고요. 또 거기에는 과거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6화 비디오 직장상해 클레임에서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MRI를 찍으시고요. 그 MRI를 통해서 진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MRI는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니 의사가 처방하시는 모든 MRI를 잘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낫지 않는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께서 수술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여러분들께서 수술이 케이스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보상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술 때문에 나중에 영구적 부상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보험사 쪽 의사 IME를 만나시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10화, 11화 비디오 IM에서 치료와 보상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를 받으려면 이란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를 완전히 끝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상 2년에서 2년 반,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 대체급여, 로스 웨이지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버, 리프트, 옐로캡, 한인콜택시의 경우 주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166.67불이고요. 따라서 저는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만 고치신다면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못하신 기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많이 다쳤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어도 그러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이 어떤 케이스의 전체적인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일터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뤄본 500여 개의 운전자 케이스 중 약 99%의 운전자분들이 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여러분들은 우리 쪽 의사와 IME 의사로부터 영구적 부상에 대한 소개를 받아 목돈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때 제13화 비디오 내 케이스의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약 80%의 운전자 케이스는 5,000불에서 25,000불 사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모든 운전자들을 나의 이웃처럼 소중히 최선을 다하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